위태로운 부부의 세계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청구만 5차례, 졸혼, 이혼. 어떤 사연일까요? 이혼? 아이고, 이 양반이 이거 또? 아이고, 또 도졌구나. 또 도졌어. 어? 또 소송 걸렸어. 때만 되면 박춘자 씨에게 날아오는 남편의 이혼 소장. 이번이 무려 5번째라는데요. 자기 기분 조금 상하면 저한테 보란 듯이 이혼 소송 걸었다가 저 혼자 취하하면서 사람 속을 뒤집어놔요. 내 말 안 듣면 이혼이다. 이렇게 저를 협박하는 거죠. 결혼 직후부터 계속됐던 남편의 폭언과 폭력. 그러나 박춘자 씨가 섣불리 이혼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로지 돈 때문에 이혼 못하는 거예요. 뭐 알아보니까 이혼하면 연금도 반으로 줄어든다대요. 이혼 안 하자니 제 명의로 된 집을 남편이 빚 갚는 데 쓰자고 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고민 끝에 남편에게 제시한 해법은 이혼하지 않고 따로 사는 졸혼. 우리 조론이라도 해요. 응? 나도 이제 정말 혼자 살고 싶다고. 뭐? 결혼?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내 사전에 결혼은 없어. 이혼을 5차례나 요구했지만 정작 이혼할 마음이 없는 남편. 과연 해결책은 없을까요? 참 이것도 실제 사례를 토대로 구성을 했지만 참 애매하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사례자분의 여러 가지 마음을 저희가 영상에 다 담지 못했는데 그렇죠.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하면서 늘 제게 하는 말이 이혼 전과 이혼 후에 연금 지급액이 달라지고 또 남편 사후에는 그마저도 연금 지급액이 중단된다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지금 제가 몸도 좋지 않은데 아이들한테 노후의 짐이 돼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그 대책을 알고 싶어서 전화 말씀드립니다. 그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너무 지쳐서 이혼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방어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남편분께서 연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또 만약에 진짜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신다면 좀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 여러 가지 여쭤보셨어요. 답답하네요. 이 변호사님. 일단 이분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남편이 이혼 소송을 5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했다 치웠다 했다 치웠다. 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남편이 만약에 이혼 소송하면 취하하기 전에 먼저 답변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답변을 해서 뭐 이혼 청구 기각해달라 아니면 인정하겠다. 그럼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잡거든요. 이 조정기일 때 합의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는 이혼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재산을 미리 받는 거잖아요.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을 미리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혼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같은 게 연금 분할이라고 해서 남편이 받는 연금의 반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지만 가장 큰 거는 지금 어머님께서 남편분과 거리를 두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조론이 답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예, 변호사님. 예, 그렇죠. 이제 조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실제로 제가 이제 그 한 재판 중에는요, 남편이 이혼을 청구했거나 아니면 아내가 이혼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정말로 상대방과 살기 싫다. 그래서 제가 제3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바로 조론입니다. 조론. 자, 조론을 하게 되면 일단은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으니까 이혼을 하지 않아서 좋고 네. 또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조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 조정이 좋은 게 뭐냐면 이 이혼 재판하다 보면 진흙탕 싸움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중간에 조정을 하거나 조론을 하게 되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이혼 조정 혹은 이제 조론을 좀 서로 합의하에 진행하시길 또 권해주셨는데 사실 조론은 어떤 법적인 그런 이혼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 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 변호사님. 맞습니다. 쉽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조론이라는 게 이제 서로 사생활에 간섭을 하지 않고 별거를 하는
것에 둘이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고 떨어져 있고 싶어서 일단은 조론을 했는데 실제로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게 바로 이혼 사유가 돼서 만약에 상대방이 변심을 해서 우리는 조론에 합의를 하고 벌써 몇 년 동안 별거를 했으니 이혼을 시켜주세요라고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정말 이혼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조론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나 어떤 그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를 따로 법적으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세하게 합의서를 따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생활비를 한 달에 얼마를 준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는 뭐 언제 보러 온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잘 작성해 놓으셔야만 조론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합의서를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예시를 갖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까요? 샘플을 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예, 작성하시면 돼요. 이제 A4 용지에다가 조론 합의서 이렇게 기재하시고 네. 아까 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조론은 서로 사생활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어디까지 사생활을 인정할 것이냐. 아. 뭐 상대방이 취미 활동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게 합의가 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론하면 이성 친구 만나도 될까요? 안 되지 않아요? 근데 부부가 애매하죠. 있는데. 그 명시적인 판례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재산을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 명목으로 뭐 집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재산을 미리 받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특히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생활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활비를 뭐 10년, 20년 동안 매월 얼마씩 받는다 이렇게 작성하시고 도장을 찍으시면 합의서가 완성이 됩니다. 네, 아무튼 우리 어머님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해결하시고요. 아무튼 간에 이혼도 쉽지가 않고 조론도 쉽지가 않고 용서도 쉽지가 않고 다 안 쉬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아이고 그냥 처음부터 혼자 살고 끝까지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오죽하면. 예,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인생은 없고 결정 없는 미래는 없을 거예요.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조론 얘기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통계가 아주 재미있는 게 나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반복되고 있는 통계입니다만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바로 이혼 통계잖아요. 네. 2020년 통계 올해 하고 2019년 통계 두 가지 중에 보통 2020년에는 2019년 통계가 나오게 되는데 이혼한 부부 11만 800건 중에 봤더니 황혼 이혼 비율이 34.7%. 그게 뭐냐? 10사람이 이혼을 했다면 그 사람 3사람 이상이 황혼, 곧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이후에 이혼을 했다는 분들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수치고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이혼들을 대해서 이렇게 수치가 높아지지만 그럼 조론은 얼마나 되냐? 조론에 대한 수치조차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이혼이 많아지긴 합니다만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신에 조론을 선택하게 될 텐데 이 조론을 선택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첫째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이혼에 대한 불안이 일단 줄어들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자식들도 내 이혼을 반대하고 이혼에 관련된 시선이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내 경제적인 여러 지위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그리고 또 남은 노후 살아가면서 세상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혼들을 많이 이혼보다는 조론을 많이 선택하시는데 이 역시도 나중에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개 조론은 3개월 이내에 합의된 분리 이거를 조론으로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다시 회복의 기회를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몇십 년 정말 힘겹게 살아오셨는데 잘 회복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정말 상담 전화가 폭주를 하네요. 깜짝 놀랐어요. 두 분께서 네. 쉬지 않고 받고 계시는데. 근데 사실 조론까지 뭐 이혼까지 생각할 경우에는 얼마나 참고 살다가 그러시겠어요. 이렇게 황혼 이혼으로 조론으로 가기 전에 이런 갈등들을 좀 많이 풀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났거든요. 오늘 어떻게 밤 도와드릴까요? 아무 일 없다가 오늘 밤 자고 내일 이혼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 네. 다 갈등이 많이 쌓여 있고 쌓여 있는 갈등 때문에 결국은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살던 혹은 같이 살던 우리가 황혼기에 꼭 준비해야 될 갈등 예방이자 동시에 자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같이 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건강이 제일입니다. 싸워도 건강, 이혼해도 건강, 조론해도 건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통 갈등이 있을 때는 나 혼자 밥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식사 준비라든지 청소, 빨래, 가사와 같은 것들 혼자 할 수 있을 만한 역량 키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적어도 2 이상은 있어서 같이 마음도 나누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친구 두는 거 내가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꼭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분산하기 위해서 내가 함께 하거나 혹은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분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본인들이 늘 강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잘 준비가 안 되는 게 경제적 독립이거든요. 그렇죠. 이 경제적 독립을 어떻게 할지를 좀 이거야말로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부분이고 특별히 우리가 조론이나 황혼 이혼 혹은 황혼 갈등이라는 건 나이가 들어서 있는 일이잖아요.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가셔서도 한 번쯤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떤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꼭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문의 네. 정도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결정인 만큼 좀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